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교묘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회사 IT팀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리빙 오프 더 랜드,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도 불리는 공격 기법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해커들이 굳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원래 시스템에 깔려있던 아주 정상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이지 이건 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안에 떡하니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커들이 대체 어떤 합법적인 도구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둔갑시키는지 그 툴킷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름들 좀 보세요.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팀뷰어, 애니데스크. 어떠세요? 정말 익숙하죠? 다들 원격으로 일 도와주고 관리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착한 얼굴의 도구들이 요즘 가장 교묘하고 정교한 공격의 핵심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구들이 가진 양면성,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번 보세요. IT팀이 원격 지원하려고 쓰는 기능이 해커 손에 들어가면 조용한 뒷문, 그러니까 백도어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 관리 기능은 순식간에 데이터 절도나 스파이 활동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협업 기능으로 랜섬웨어를 뿌리기도 하죠. 결국 뭐냐면 합법적인 기능 그 자체가 공격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는 건 그만하고 실제 공격 사례를 보면서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무서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사례는 핀팀이라는 이름의 공격 캠페인입니다. 이 공격은 주로 금융기관을 노렸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아주 교묘하게 변조해서 사용했습니다. 공격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기밀 군사자금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피싱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피해자가 이걸 열어보겠죠? 그 순간 스크립트가 몰래 실행되면서 정상 팀비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바로 DLL 사이드 로딩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인 앱을 켰는데 그 안에 몰래 숨겨둔 악성 부품이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 팀비어가 실행될 때 공격자가 만든 악성 DLL 파일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슬쩍 끼어들어 같이 로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성 부품은 뭘 하느냐? 팀비어 화면은 싹 숨겨버리고 로그인 정보 같은 건 고스란히 빼내서 공격자한테 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자는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다음 사례는요, 훨씬 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 훔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한 사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올주마 정수시설 해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세요. 공격자는 아마도 허술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팀뷰어로 정수장 컴퓨터에 접속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원격으로 마우스를 막 움직여서요. 수돗물에 들어가는 수산화 나트륨 양을 무려 100배 이상으로 확 높이려고 시도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천만다행으로 그때 근무 중이던 직원이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위험한 명령을 되돌려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원격 접속 도구 하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격은 계속해서 더 교묘하게 진화하거든요. 요즘 해커들은요, 백도어 하나만 만들어두고 만족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굳이 문을 하나만 만들겠어요? 2개, 3개 만들어두면 훨씬 든든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선 말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원격 관리 도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지속적인 원격 접속과 이중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하나의 백도어가 발각돼서 제거되더라도 공격자는 예비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접속할 수 있다. 네, 딱 이거죠. 한마디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는 셈입니다.
실제로 악명 높은 해킹 그룹들을 보면 이런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랙햇 랜섬웨어 그룹은 팀뷰어랑 애니데스크를 세트로 설치하고요. 이란 정부와 연계된 걸로 알려진 머디워터 그룹은 스크린 커넥트랑 아테라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서 하나를 찾아내서 지워도 다른 하나가 좀비처럼 살아남아서 계속 공격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방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이 따로 없죠. 겨우겨우 위협 하나를 찾아서 제거했다고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교묘해진 공격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맞서 싸워가 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해커의 전술과 우리의 대응책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해커가 잘 안 쓰는 이상한 포트를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알려진 포트만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다 감시해야 합니다. 걔네들이 정상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서명을 악용한다? 그럼 우리는 아예 허가된 프로그램만 실행되도록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쓰는 겁니다. 뭐 건물 출입 명단에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랑 똑같죠? 또 윈도우 서비스인 척 숨어버리면 허가받지 않은 서비스가 설치되는 걸 바로바로 탐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계정을 통째로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원격 접속에는 반드시 다중인증, MFA를 걸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중인증, MFA,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그냥 MFA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동화된 계정 탈출 공격의 무려 95% 이상을 막을 수 있대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인 셈이죠. 자, 그럼 핵심적인 방어 원칙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원격 도구가 뭔지 정확히 목록을 만들고 그 외에는 전부 차단하세요. 둘째,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원격 접속에는 무조건 다중인증, MFA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행위를 감시해야 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업무 시간 외에 접속한다거나 이상한 곳에서 접속하는 기록이 뜨면 바로 경고가 울리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기술 지원인 척 접근해서 원격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회공학적 기법에 절대 속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사이버 전쟁입니다. 바로 이 문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리 활동과 악의적인 공격 사이의 경계선이 이제는 정말 흐릿해졌다는 거죠. 예전처럼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이 딱 봐도 나쁜 놈인 걸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싸움터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인식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경계심이죠. 정상적인 도구가 비정상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는 걸 알아채고 감시하는 것. 이 사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